우르게 고장 청풍가나 한병루 누간 청풍강과 금병산 청풍선부 태평성대 승평시문부 창작명소. 조선시대 이방원의 사군 강산 삼선수석의 진경 산수화 가운데 금병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충주댐 수몰 되기 전에 지형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청풍면 소재지가 있는 물테리에서 하류 지역으로 북쪽으로 성렬성이 있습니다. 성렬성은 악성우륵이 태어난 성렬현의 읍성이죠. 대개 청풍강은 청풍읍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병루 바로 위에 읍리나루가 교리로 통하는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류 지역으로 북진나루가 있었죠. 한병루에서 강 건너의 그 지형은 점점이 있는 모습은 삼이도가 모래섬이 형성된 이제 부분이죠. 이 모래섬은 장마철에 만수가 되면 잠기게 됩니다. 청풍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풍명 읍리에서 맞은편에 소재한 금병산은 해발 174.9m의 야산입니다. 금병산은 비단 금자에 병풍 병자입니다. 이방운에 낙관이 찍혀 있는데요. 한갈 한자에 구름 문자에 들 야자에 벼랑 애자군요. 하는 야외라는 낙관입니다. 청풍 가나에서 강 건너 금병산을 바라볼 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마치 병풍과 같은 산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병산의 구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금병산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청풍 가나에서 금병산 사이에 있는 청풍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언덕에 가나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청풍 가나는 산수가 조화를 이룬 그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풍부사 조영경의 시상을 구사한 내용 중에서요. 5일 지석 10일 수라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5일간은 도를 그린 것은 금병산의 석회암 지대를 말하죠. 이방원이 5일간에 걸쳐서 금병산을 그리면서 이 지역은 석회암으로 분포한 동굴 지역입니다. 이 금병산을 5일간 이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금병산에는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화려하게 단풍진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방원은 10일간에 걸쳐서 청풍강을 그리는데요. 청풍강을 강폭에 따라서 하얀 속살이 드러난 듯한 물살과 수심을 안배를 해서 진한 청색과 흰색으로 단순한 필체에서 생동감에 넘치는 그러한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병산 자락에 강변에 모래길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한 선비가 검은 말을 타고 지금의 북진리 방면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금병산 자락에 청풍 강변에 한 농부가 황소를 끌고 교리 나루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풍강의 풍경을 살펴볼까요?
북진리에서 나룻배로 배를 건너는 모습인데요. 뱃사공이 긴 삿대로 건너는 모습인데 배 안에는 5명이 앉아 있군요. 청풍강이 흐르면서 교리 나루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섬을 일컬어서 삼이도라고 하는데요. 교리 나루터에는 항소를 끌고 오는 사람과 나무꾼과 한 사람은 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배는 음리를 향해서 건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긴 삿대로 배를 건너는데 그 안에는 항소를 끌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두 사람이 앞에서 음리 방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진 나루와 음리 나루의 사이에는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는 노를 젓는 사공과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뱃머리에 2명이 앉아 있고 배꼬리에 2명이 앉아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고깃배에는 2명이 선비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네요. 한 사람은 삿대로 배를 이동을 시키고 한 사람은 그물을 걷어 올리는 광경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또한 청풍강 하늘에는 2마리 학이 날아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나룻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화옹의 신선세계의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영경의 금병산 시문 가운데 5일 동안은 돌이 보이고 10일 동안은 물에 잠기니 우공이 높은 산을 옮긴 듯 하여라 라는 글을 통해서 청풍강과 금병산은 보름에 걸쳐서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경은 금병산의 시문 중에서 청풍이란 땅은 바람 불기를 기다리지 않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청풍강이 산협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청량한 바람은 아무리 더운 폭염에도 바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천혜의 냉풍이 부는 자연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금병산에는 바람 구멍이 있었죠. 즉 풍혈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풍강 언덕에 있는 청풍 가나의 건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호서 제일의 누관으로 알려진 잉랑이 딸린 청풍 한병루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응청각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한병루와 응청각 사이에 본래는 명월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풍 명월 할 때 명월루가 있었죠. 명월루에는 동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수헌을 건립을 했습니다. 고위 간직이 청풍 가나에 오게 되면 숙식을 하면서 가야금을 연주를 하던 곳이 바로 응청각입니다. 2층 누각으로 지었죠. 매월헌에서 내야로 들어가는 문지가 보이는군요. 서헌으로 사용한 매월헌입니다. 그리고 매월헌의 바로 뒤편에 뒤편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해서
4배를 올렸던 청풍간입니다. 청풍간은 숙식도 하고 4배를 올리기도 했던 전패청이죠. 바로 강변을 향해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명상을 즐기던 유연제의 모습이 수양버드나무가 드리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청풍부사 오도일이 명을정을 가나의 남쪽 언덕으로 달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온 선비들은 음리나루에서 현문을 통해서 익랑으로 올라가 한병루의 누간을 감상하면서 시문부를 창작한 명소는 일상사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시종이 주한상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원으로 사용한 간수헌에는 수령이 이곳에서 진물을 보면서 승평을 구가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죠. 김양지의 달문에 보면 비록 한강의 수령일로 응접하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초연하게 문장을 짓고 읊조렸네. 이 말은요, 청풍부사 조영경을 말하죠. 날마다 두 그루의 소나무를 읊으며 사슴과 학을 길들이다가 흥치가 다하면 돌아갔어라 라는 달문을 통해서 청풍간하의 간수헌으로 통하는 아사산문에 청풍선부의 편액을 게시했는데요. 청풍은 신선고을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병루 뜰에는 청풍선부의 명성에 걸맞게 한 쌍의 학이 춤을 추고 있네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상징으로 사슴이 거닐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상징한 승평의 청풍승평계가 형성되어 국악단체가 율료로서 발전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풍간하의 모서리에는 한 아졸이 채찍을 들고 말 고삐로 멈추게 하여 항상 길손이 이동하는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모습이죠. 청풍간하의 뜰에는 조경수로서 버드나무가 있고 키가 큰 교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하목들이 조성을 했고요. 실제 이러한 풍경을 담은 진경산수하에 실제한 청풍간하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풍명월의 본향은 시문부를 창작하는 국악의 전당으로서의 그 가치는 금병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금수산을 끼고 있는 청풍강이 비록 청풍호수로 변형이 되었지만, 그리고 청풍간하의 건물을 청풍문화재 단지로 이건했으나 여전히 그 산수는 남도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국악의 명소로서의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